구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셨죠? 오늘 슈팅 스탁 1부. 오늘 주식 썰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K 콘텐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오랜만에 보여줬는데 요즘 흐름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앵커님. 그렇죠. 예, 이게 잠깐 또 반등 주는 것일지 앞으로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앵커님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 카카오를 비롯해서 NC소프트도 굉장히 이 우량주 중에서 낙폭을 과하게 받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야, 이 사우디 국부펀드 들어갔다고 하면서 NC소프트도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 쪽까지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하락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었던 우량주들에게 구세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또 더불어서 오늘 또 뭐 컨텐츠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역시 중동 오일머니가 세긴 세구나. 네.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지 오늘 전문가님들께 자세히 좀 여쭤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게시판 누르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 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 미국의 유통 소매 업종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도 다소 회복이 되면서 양 시장 모두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0.53% 오른 2,4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80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팔자에 나섰던 외국인이 10시가 넘어가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출발한 이후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큰 힘을 가져가면서 오늘 1.87%, 2% 가깝게 오른 72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2천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6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엔터주들이 일제히 대체로 모두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80전 내린 1,351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증시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가 다시금 꺾이고 있는 시장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이 이제는 끝나는 건가? 그동안 정말 한 달여간 동안 행복했는데 상승이 과연 지금 눌림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그대로 이어서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대로 잠깐 반락이었을까요? 다시금 하락을 깊게 내리꽂을지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오일머니와 함께 움직이는 사우디, 그리고 이제 중동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강하게 섹터를 몰고 다니는
뭐 컨텐츠, 게임 여러 가지 분야로 수혜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뭐 수소나 에너지 쪽으로도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이 중동발 이슈가 얼마나 움직이게 될지 그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섹터는 어떤 기업과 산업들이 될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만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들고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썰전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옴시티 수주전 시동 걸면서 자, 이 로봇 빌딩 기술 상용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전에도 한번 네이버랑 함께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빌딩 이런 관련된 섹터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 네옴시티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 국내 이제 과한 낙폭을 보여줬던 아까 오프닝 때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이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라든지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로봇 섹터까지도 번지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네옴시티발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전방위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로봇 빌딩 기술이 얼마나 이제 움직일 것이냐, 정말 향후에도 계속 움직일 것이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일전에도 인프라 관련해서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기계 관련주로 한 발 앞서서 수익을 주셨잖아요. 이 네옴시티로 인해서 이 로봇 빌딩 기술을 지금 한 발 앞서서 매수할 만한 그런 찬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로봇 빌딩 관련해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뭐 살짝 움직였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슈팅 나오다가 장세 자체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8거래일째 음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오랜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좀 나와주는데 전반적인 좀 시장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나마 그 중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모습들. 일단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뭐 계속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내내 네옴시티에 대한 이제 테마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건설 인프라에서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제 뭐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까지도 지금 이제 왔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빌딩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이 생체 인식이라든지 그냥 어플로 뭐 조명이라든지 뭐 환경 이런 기본적인 뭐 이제 환기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손짓 하나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 이 스마트 빌딩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에서 이제 적용을 이제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련해가지고 일단 뭐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게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이 네이버 주가가 좀 어떻게 좀 움직일까? 이게 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잠깐 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네이버의 이제 윗고점 매물대에 쌓이는 물량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1년도,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좀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고점 46만 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절반 가까이 좀 나왔죠. 무려 이제 뭐 18만 원, 18만 1천 원대까지 가격 조정이 전혀 나온 상태에서 위에 지금 이제 추세선을 뚫으려면 아직 한참 남은 모습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20선 라인 때 돌파가 나오면서 바닥 구간에서 좀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선 라인 때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 코스피가 거의 8거래일째 음봉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6거래일째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 이 로봇 빌딩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좀 강력하게 묶인다면은 네이버가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21선, 그다음에 이제 그 61선 20만 원대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추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기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 30에서 40만 원대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좀 재료가 나오고 아직까지 시세 반영이 안 됐을 때 조금 이제 추매를 통해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좀 낮추신 다음에 조금 이제 대응을 하시는 좀 전략을 좀 삼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요. 우량주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여준 만큼 과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자,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마찬가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로봇이라든지 뭐 네.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AI라든지 네. 이런 섹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렇죠. 19년도부터도 사실 얘기 나왔었잖아요. 옛날부터 나왔었죠. 뭐 오래된 얘기인데 네네네. 이게 우리가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절정을 맛봤다라고 할 정도의 시세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사실 2014년도부터 전기차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꽃피운 건 2020년도부터였던 것처럼 네네. 로봇 관련주가 과연 어느 시점에 과연 절정을 볼지 이게 지금쯤 이제 서서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옛날부터 미래 차량이다라고 해서 전기차나 뭐 자율 차량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전기차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상용화 부분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에 머무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실제 상용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력으로 탄력을 추세상으로 받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봇 얘기들은 나와요. 뭐 실제로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또 뭐 이런 어떤 서비스용 로봇 부분들이 뭐 일부 매장들에도 들어서 있는 경우들이 있고 보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로봇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미래 성장 사업은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일상화된 대중화되어 있는 사업 영역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은 로봇들이 막 차 따라주고 막 밖에 보면 이제 로봇들이 다 뭐 이동 수단 부분들을 대신해주고 이런 이제 영화 부분들을 아마 SF용에서 보셨을 텐데 거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게 주변에서 로봇들이 좀 많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 로봇 어떤 생산 부분이나 시스템 관련 애들이 수요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부분들을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생산량 증가로 실제 상승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이 네이버와 관련된 그 네옴시티 관련 수주기대 심리가 최근에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끌어올려주곤 있죠. 물론 아쉽게 저는 그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뭐 상장지수 펀드 그것만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팔고 나니까 로봇 얘기들이 이제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목이 막히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어떤 그 디지털 관련된 이제 아카이 쪽 기술력 부분들이 실제 네이버 쪽에도 적용이 된 사례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의 어떤 네옴시티의 전체 그 도시 축 기반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기술력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부분들을 가상 부분으로 미리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들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형상화시키는 부분들이 또 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연동해서 같이 또 수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이 네옴시티를 포함한 네옴시티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그런 사우디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안, 관광도시계획안 사업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석유화학을 넘어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즉 전방위적인 미래 부분 영역에 대한 기술력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 미래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 과정을 돈 많은 사우디가 지금 이제 시도해보고 있다.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네옴시티 수혜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네이버의 이 아카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네이버 관련돼서 이런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수혜주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심 갖는다면 오늘도 조금씩은 변동성이 나왔는데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큰 트렌드로 확대될 확률도 좀 있다. 뭐 로봇주도 이제 더 강하게 또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관련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제가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정말 옛날인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미래에는 알바생들이 주문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미래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료집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키오스크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더 이상 알바생들이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점에서 잘 주문을 받지 않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백화점이었나요? 어딜 갔는데 로봇이 직접 커피를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같이 인건비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로봇이 커피를 타는 세상까지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수년 내에 또 로봇 관련주도 강한 랠리가 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자, 전문가님 뭐 사실 요즘 시장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네. 이 시원한 수익이 좀 나와주기를 하는 바람이 저도 그렇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커피 쿠폰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힌트 좀 알 수 있을까요? 힌트요. 네. 두 가지를 드릴 수가 아니죠. 두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네.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만. 네. 네. 왜냐면 제가 이따가 또 물어볼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나는 없을부 안 드리겠다라는 거고 네. 힌트 하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요? 네. 아, 하나는 대기업과 드릴 수가 관련이 있다. 없어요. 없을무 드릴 수가 없다. 아. 하지만 하나는 드릴 수 있다.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 네. 네. 저는 이제 눈치가 살짝 빨라서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눈치챈 바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 네. 자, 일단 대기업과 연관이 있고요. 사실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은 국내에 너무 많아서요. 몇백 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을 무라고 하셨어요. 야, 이 무라는 단어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 입장하셔서요.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분들에 한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도 맞추시고요. 추첨에 당첨되셔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두 번째 주제, 썰전 주제 바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윤 정부 투자 요청에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가 아니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정말 이제 효능이 있는 얘기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이어서 바로 또 다시 한번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뭐 질문하니까 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닐까요? 뭐 괜히 뭐 아니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최고의 부자여도 이제 대통령은 아니니까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네. 예우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최우선이라고 좀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인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뭐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리고 좋다라고 정도만 끝났을 그쵸. 거 있는 게 아니라 최우선, 가장 앞쪽에 먼저 이제 최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근데 이 네. 말씀을 하니까 번뜩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뭐가요? 이게 좀 궁금한 게 네네. 사실 일론 머스크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은 배척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일본도 이제 과거에 미국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본 국가 중 하나인데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또 한국을 점치고 있다 같이 사업 파트너로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솔솔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갑자기 또 번뜩 스치기도 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 예. 반도체 기술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좀 긴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 좀 뒤처지게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려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사자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반도체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4개 국가가 똘똘 뭉쳐서 이제 중국한테 주지 말자. 우리끼리 동맹이로서 우리끼리 윈윈하자.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이제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업 오너라는 거는 독자적인 행동만 할 수는 없다고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어떤 행정부의 제한이 들어가 버리면 또 기업의 어떤 그 가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동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영역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뭐 반도체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이왕이면은 이제 뭐 코리아 한국 걸 이용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최우선이라는 말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테슬라가 추가적인 신규 어떤 전기차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준의 어떤 제품 부분들을 공급하는 걸 늘려줄 확률이 이제 높은 그런 멘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국내 테슬라 관련 납품 수혜를 해주고 있거나 이력이 있는 기업들 또는 연계된 영역 부분들에서 테슬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관련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종목들은 수혜 종목 부분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영역 회사잖아요, 원래 테슬라가. 이걸 넘어서서 우주항공 관련 스페이스X라고 또 가지고 있잖아요. 트위터도 인수했지만 우리 머스크 친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항공도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우주강국이 되고 싶고, 그 부분에서 좀 협업을 하자라고 좀 강도 높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줬다면 이런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온 게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그리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속 시원한 그런 또 이제 강의도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전문가님 뭐 오늘 강의도 굉장히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헤쳐나가야 될지 돌파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로 준비해 주셨나요? 거기에 어떻게 제 방송 주제를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주제는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제 방송 주제하고 좀 같이 합치되는 게 많은 질문이 나와서 통했나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려 방송에서 진행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시장 방향성이죠, 우선. 그렇죠. 지수가 조정 보이다가 좀 올라갈 듯한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다 떨어질 거냐, 이게 궁금할 건데 이 시장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명쾌한 분석이요? 네. 지금 시장이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수익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낼 수 있겠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수익을 장세 무관하게 좀 쉽게 또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좋은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반전 드라마를 썼을 때 정말 이 김치 싸대기처럼 시원한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매매, 종목, 그리고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되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요. 강의도 챙겨가시고 지금 시장을 타개해 나갈 속 시원한 매매법 그리고 종목까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은 굳이 우리가 칭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최우선 후보 중에 하나다. 굳이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그 발리 B20대 보려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화상 면담으로 이제 잠깐 한 3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일단 얘기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오고 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100억 달러 이상 구매 자동차 부품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그 배터리 기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배터리 기지가 그 기가팩토리인데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세우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우선 후보지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지금 이제 노동 규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좀 올라갔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서 이런 것들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테슬라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좋은 재료들, 이제 이 투자 유치라든지 지금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모들이 몇천억 규모가 아니라 10조 원대, 그 다음에 100억 달러 이상 이런 규모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타로 빨리빨리 이런 재료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단타로 좀 빨리빨리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지금 그동안에 올해 시장 엄청 많이 빠졌을 때 연말에 그나마 산타레일 나오면서 지수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이 손실 회복을 좀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그동안에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번에 이 테슬라 투자 유치 관련해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다시 한번 좀 활력이 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이슈를 통해서 테슬라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부품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대세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사실 이러한 좋은 이슈들, 좋은 섹터들의 움직임을 기대해본다 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종목 교체를 쉽사리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되는 종목이나 걱정되는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은 앵커님께서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테슬라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죠. 5,8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4,610원인데 MS 오토텍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MS 오토텍 하면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급등 시도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자동차 관련 부품 사업 영역인데 주로 차체 사업 영역이죠. 골조 사업. 그러니까 이제 차 골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진 집어넣고 이렇게 자동차 바퀴랑 구동 이런 거 장치 넣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만들어지는데 그 차체라고 좀 보시면 골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고.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눌러주고 오늘 이제 관련돼서 테슬라 발재료도 있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효과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5,800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높단 말이죠. 높은 부분들은 좀 이제 아쉬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저점을 충분히 찍은 상태에서 추세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상승력이 바닥 확인 이후에 나오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상승력이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만 더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매수가에 해당하는 5,800원대까지는 이번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대신에 그 이상 바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우선 매수가 근처 수준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해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계좌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전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분할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크헌터 전문가께 종목 상담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림입니다. 14,000원에 비중은 15%. 우리 시청자님도 좀 방송을 늦게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히림 일단 11,05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 출구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히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집중을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의 수익률 격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라면 뭐 50에서 많게는 뭐 60%까지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뭐 최고점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물을 타느냐 이제 마느냐 좀 고민이신데 지금 지난번 이제 14,850 최고점일 때 수익 실현 이제 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수익 실현 하고 계실 때 이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이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물려 계신 건데 일단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묶어지지만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 투자 주택 확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재료가 붙어주고 그 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뭐 아예 지금 한번 터지고 나서 좀 죽었죠.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 물타기를 생각을 중이시다. 뭐 비중 자체가 뭐 이렇게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타신다면은 10,000원 이하 때까지 밀렸을 때 10,000원 언더에서 추매를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10,000원 이하까지 안 오면은 어느 정도 횡보흐름 유지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슈팅 나와준다면 충분히 13,000에서 네옴시티 재료가 또 묶여준다면 다시 14,850 지난 103 전고점까지도 좀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뭐 월봉 자리를 보더라도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14,850이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이제 파동과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구간 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좀 높기 때문에 10,000원 이하에서 추매를 고려해 보시고 높게 보시면 목표가는 15,000대까지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림을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고 평단가를 좀 낮춘 상황에서 15,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게시판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에 썰전 주제와 관련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채택률이 높기 때문에 썰전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문가들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주제를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맞춰보고요. 주식 썰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출연진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259% 기록해 주셨고요. 8시 2부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24% 기록 중이십니다. 지금 2부 전문가님들 인원수가 부족함에도 지금 역전을 하면서 70%가량 조금 안 되는 수익률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지 다시 일부 전문가님들의 역전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별 순위 현황 만나보시죠.
먼저 9위 다비드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6%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철도 관련된 종목들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창투, 나노신소재, 에스트래픽, 포스코, 엠텍 등등 5종목, 탑5 종목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26%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보유 중인 포트 없이 모든 종목 수익 실현해 주셔서 매도 종목 탑5 바로 먼저 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과 한미글로벌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이제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고요. 두 글자 종목들이 많네요. 또 맞춰주신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연히 두 글자 종목들이 많습니다. 누적 수익률 40% 넘어서고 있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번 수익 냈다 하면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쭉쭉 내주고 계시죠. 20%대, 10% 중반대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6위 만나보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JYP 엔터 10% 가까운 수익률 다가가고 있고요. 이제 날씨 본격적으로 추워졌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상승 랠리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YG 플러스까지 총 3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엔터주 비중이 현재 높은 상태이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면요. 모아데이터부터 버킷스튜디오, 대성창투, 로보로보, SN까지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종목군으로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57%를 넘어서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4% 기록 중이시고요.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네, 한신기계, 한미글로벌 2번이나 두 자릿수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또 이제 삼성 SDI, 유신까지 탑5 종목으로 64%. 이제 로보캅처럼 손실 없는 매매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4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크헌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81%. 여기서부터 수익률이 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자연광경 11% 수익 중이고요.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히림 1등 공신이죠. 58%, 대우AL 2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었고요. 누적 수익률은 총 누적 수익률은 81%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시해주는 종목도 급등 랠리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83%. 4위, 3위 지금 매우 근소한 차이입니다. 이제 상위권 경쟁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다우데이터 10% 가까운 수익입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NC소프트부터 EV 수성까지 총 5종목 수익 실현한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 탑5 종목으로 채워주셨습니다. 83% 누적 수익률 100%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누적 수익률 105.95% 이제 세 자릿수로 뜁니다. CJCGV 16% 수익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단기간에 또 수익 내주셨던 웰크론. 오늘도 흐름이 좋았는데 더 크게 치고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진파워부터 네오이즈홀딩스. 최근에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두 자릿수 그리고 20%대 수익률까지 기록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이주연 대표님 현재 109%, 2위와는 누적 수익률 격차 5%도 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는요. 현재 풍국주정 30%가 넘는 수익, 엑토주소프트 20%대, 히림 20%대, 이제 굵직굵직한 수익률들로 세 자릿수 수익률 이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상위권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제 종목 한 종목 급등 나오면 1등부터 4등까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4위에 계신데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이나 보유 종목 중에 한 20%대 급등 한번 나오면 바로 1위입니다. 오늘 또 이제 AS 해주시는 일성건설 이 종목이 그런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수익률이 다 도찐개찐이라 해야 되나 다 비슷해가지고 네, 한 종목 비슷합니다. 차이로 이제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꼴찌에서 거의 1등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이제 1등을 달성을 했죠. 한 달 안쪽으로 제가 한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세 분출이 아직까지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 어제 말씀드렸던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재료가 붙어준다면 충분히 기존의 일봉 라인 때 돌파가 나와주면서 120선 라인 때까지 돌파 시에 이 추세 역배열의 정배열로 넘어가는 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매집 구간이다 좀 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목표가 4,000원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그대로 4,000원대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재정 정책, 인프라 정책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중소형 건설주부터 선제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흐름을 타고 일성건설도 시세 급등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보유해 주신 종목들 보면은 네. 과거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으셨는데 또 엔터 종목을 이제 엔터 3사를 모두 섭렵을 해 주셨어요. 네네네. 현재 보유 종목들 AS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보유 종목은 하나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매도 완료된 부분에서 하나를 해드리겠는데 아,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보티즈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왜 해드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나서 노란톡에서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계획은 안 됐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연타석으로 나올 계획이어가지고 포지션을 비우고 포지션을 이제 빠른 걸로 채워넣자라고 해서 이제 매도를 정리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을 못하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S 관리를 받으려면 이제 노란톡에 오셔야 되는데 노란톡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제 기준으로 어제부터 이제 이번 주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해서 다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죠? 전체적으로는 예상했었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고 수익 부분들은 잘 줬는데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라는 관점이고요. JYP 엔터는 이제 목표 주가가 한 2, 3천 원 남았어요. 64,000원 정도 직전 고점 근처인데 추가 파동 이제 다시 눌림 상승파 나오면서 65,000원 근처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안 할 예정이고 목표 주가 돌파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자율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관점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부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은 빠른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매도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은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는 중위권부터 상위권까지 한 종목 급등이면 순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전문가님들의 치열한 순위 경쟁에 맞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먼저 치열한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계신 다크헌터 전문가님, 과연 1위로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 될지 단기 급등 종목을 워낙에 잘 제시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 오늘 종목 기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크헌터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이제 또 1위까지 치고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어제 그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썰전이 좀 이제 얘기 나왔죠. 해체 관련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르비텍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지금 그 원전이 해체 관련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해체를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원전 하나 짓는데 5조 원, 해체하는데 7천에서 8천억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이제 캐나다랑 협력을 한다든지 외국의 이제 해외 기술들을 이제 좀 빌려다가 이제 쓰는 입장인데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그 해체 기술 관련해 가지고 약 30개 정도의 그런 이제 특허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해체 관련해 가지고 오르비텍이 이번에 그 월성 1호기 해체 관련해서 한번 재료가 좀 크게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5,000원 라인대 단기 박스권 형성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네옴시티 그 사우디 관련해서 원전 수주 관련 기대감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롭게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신사업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61선, 120선 상단부 라인대를 차례대로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슈팅이 나오면서 빠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이하 언더 분할 매수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이제 5천 이하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적으로 이제 그 쌓여있는 매물대가 7,000원 라인대인데 일단 7,0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7,000이면은
뭐 40% 조금 안 되는 이제 수익률 나오는데 일단 뭐 7천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500원,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르비텍 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뭐 앞서서 네. 힌트를 1차적으로 주셨는데요. 네. 업슬무 네.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좀 힌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맞추긴 어려운 힌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조합을 잘 해보지 않으면 네. 솔직히 종목을 알기가 어렵죠. 또 대기업도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어느 대기업 관련주다 정도 그리고 좀 어떤 종목인지 힌트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현대 쪽이에요. 현대 쪽. 네, 현대인데 예. 현대는 이제 조금 양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 쪽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쪽인데 오. 현대 엘리베이터 산하 자회사 쪽에 좀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 구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동화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 관련된 시설 부분과 연동되는 사업 영역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복합적인 좀 핵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전에 이슈로 우리가 썰전에서 다뤄봤었던 내용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의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된 어떤 수혜 기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기업이 실제로 네이버와 관련돼서 협업을 해가지고 네이버 관련된 시설을 현재 네옴시티에서 네이버가 하려고 했던 그런 영역에서 참여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네이버가 관련 부분에 대한 영역의 이제 사업 영역을 네이버 쪽에서 진행을 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는 또 이제 로봇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박자가 딱딱 들어맞는 거죠. 네이버에서 만약에 이 네옴시티 쪽에 관련된 그 뭐 아카이를 기본으로 해서 로봇으로 비롯한 이제 가상 부분의 건물 부분들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시스템화를 스마트화를 만들 때 필수 불가결하게 국내의 이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같이 참여를 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딱 대기업 산하에 실제 협업을 예전에 가장 집중적으로 했었던 기업이니까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겠는데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벌써 11월부터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주가가 반등을 주고 나서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보시면 오늘 지수가 올라갔다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흐름이 이제 나왔던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60주선에 대한 저항권을 완전히 뚫고 지지를 밟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 추세를 탈피해서 뭔가 굉장히 큰 파동을 지금 주려고 한다라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엄청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자세한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 등 매매 전략과 종목명은 좀 있으면 진행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좀 더 자세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늘 종목 중요하다. 정말 메가톤급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 종목이 공개됩니다. 업술무를 기억하시고 현대라는 대기업 관련된 수혜주, 특히 현대 엘리베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네이버 사업 산하에서 이 네옴시티 수혜주로 자리 잡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시고 또 종목을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종목도 맞추시고 종목도 챙겨가시고 강의까지 일석삼조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어서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주식설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